그러면 어쨌든 오세훈 시장의 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집값 안정과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사실 좀 우리가 프레임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하면 집값은 올라갈 거예요. 집값은 올라갈 건데 재건축은 막 층이 높았었던 거 뭐 물론 예전에 주공 아파트 막 저층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지만 우리가 보통 재건축 같은 경우 봤을 때 또 중층 아파트들 부시고 다시 지어도 많이 안 늘어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단일 재건축 중에서 입주한 애들 중에 가장 대규모 단지가 송팔류시티였잖아요.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 여기가 9,510세대인데 일반 분양이 1,5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아니 거의 일반 세대 짓는데 일반 분양이 뭐 1,500이면 그냥 뭐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재개발 지역들 보면 일반 분양이 되게 많거든요. 일반 분양 세대 수도 높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 사업성 얘기할 때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성 비교가 안 돼요. 재개발의 사업성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일반 분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재개발이 주택의 순증 효과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죠. 특히 이제 재개발들은 저층 단독주택, 다구주택, 뭐 다세대 주택 이런 애들을 부수고서 다시 짓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개발이 주택이 공급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택의 순증은 재건축이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택 숫자가 늘어나는 구역도 있지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구역도 있고 오히려 줄어드는 구역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개발 입주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재개발 구역이 있으면 현금 청산 당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현금 청산 대상자라는 건 소유권자들 중에서도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 지역인데 우리가 소유권자만 있나요? 세입자들도 있죠. 당장 단독주택이다 한다 하더라도 1층, 2층을 내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세를 주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가구다라고 하면 다가구만 한 8개 호실이 있는데 소유권자는 한 명이잖아요. 입주권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혹은 이제 빌라라고는 해도 진짜 조그마한 빌라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정형화를 시켜버리죠. 25평, 33평, 45평 이렇게 지어버리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대지집은 뭐 한 4평, 5평짜리 거의 원룸형 빌라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 조그만한 타닥타닥하게 있는 애들을 네모 반듯하게 구획해서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 순증 효과는 오히려 떨어지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단지들도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재개발해가지고 주택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완료해서 완성된 신축 아파트 가격들은 엄청나게 높아져. 첫 번째. 그리고 오히려 상식과 다르게 재건축이 오히려 주택의 순증 효과가 있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애들도 있지만 오히려 떨어지는 애들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고합인 데들도 있다. 그러면 주택의 순증도 실질적으로 없어. 그러면 이 재개발 재건축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집값만 올리는 정책 아니냐. 그럼 맨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줘야 집값이 안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거는 진짜 간혹 기사 댓글들 보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 투기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투기꾼들이 원해서 하는 거다. 혹은 건설사 이제 등장하는 거죠. 건설사들이 지금 본인들이 밥 벌어먹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려고 하려는 거다. 그런 거지. 실제 집값 안정은 도움이 안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했었던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해봤자 집값만 올라가고 뭐 집값 안정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그렇게 30년 되고 40년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그래도 비싼 거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 효과 때문에 비싼 건데 재건축이 이제 완벽하게 안 돼 버린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법이 미쳐가지고
진짜 무너지기 직전 아닌 이상은 재건축 완전 금지 이런 식으로 바꿨다라고 해볼게요. 뭐 재건축 노후 연한이 지금 30년인데 50년이 늘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완전 가격들이 쫙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목표냐? 근데 사실 지금 집값이 비싼 거는 아파트가 비싸고 여기서 신축 아파트가 비싼 거고요. 그 강남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이 몰릴까요? 인프라를 갖춘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강남에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북과 강남의 불균형한 이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면 강북도 강남처럼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강북은 계속 강북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마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한 10년 전, 2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포구도 우리가 지금 마포 대장 아파트들, 우리가 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든지 뭐 신촌 그랑자이라든지 얘네들 다 공통점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지어진 데들이고요. 옥수동 같은 경우도 왕십리 뉴타운이라든지 옥수파크힐스라든지 레미안 옥수 리버젠이라든지 얘네들이 다 재개발로 인해서 새롭게 신축 아파트에 들어선 단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뭐 아현동 같은 경우도 거기 그 빌라 그 모양 그 꼴일 때는 솔직히 비싸겠어요. 그리고 또 바로 맞은편에 부가인 뉴타운, 서대문구 부가인 뉴타운도 거기가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신축 아파트 되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됐으니까 그렇게 비싼 아파트들이 되는 건데 이 비싼 아파트에만 포커스를 맞춰버리고 프레임을 거기다가만 씌워버리면 아 재개발은 안 돼. 진짜 서민들의 주거 용도들 그 빌라 뭐 가격대들 뭐 한 4억 5억 이거밖에 안 되던 뭐 3억짜리 빌라들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서민 주거 형태를 부시고서 막 18억 20억 되는 아파트가 지어진다 라고 하는 프레임이 쌓여버리면 이거 자체는 다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말을 돌려 말하면 강북은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살아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개발을 다 안 하고 재개발 다 해제하고 그러면 너네들은 계속 빌라에서 살아야 돼. 그러면 결국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파트가 있는 데들 그리고 아파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촌이 돼서 주거 환경이 좋아져야 들어가는데 우리가 성동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이제 재개발이 확 진행되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집값이 높아져야 이제 중위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도 가는데 이런 데도 전혀 없어진다면 강남밖에 안 남겠죠. 주거형 양호한 주거 환경 갖춘 지역이 강남밖에 없다. 그럼 강남 가격만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고 성동구, 마포구, 제2의 마포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바로 부가인 뉴타운이 이제 진행되면서 서대문구의 재개발들이 진행되면서 제2의 마포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동구 저기 뒤쪽으로 동대문구가 있죠. 동대문구도 지금 전동 답신 뉴타운, 이문희경 뉴타운, 또 청량리, 제기동 여기 재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서 동대문구도 제2의 성동구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아 성동구 집값이 비싸대 라고 했을 때 꼭 성동구만 아니라 하더라도 성동구랑 동대문구랑 바로 길 하나 건너잖아요. 그런데 동대문구도 괜찮대 하면서 이게 막 여기에서 몰려있는 것들을 퍼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포커스를 진짜 서민들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산층이 거주를 할 만한 집들을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프레임을 그렇게 씌워버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안 돼. 집값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이제 좀 어떻게 집값이 그러면 좀 계속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까요? 이제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줘서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하면 솔직히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평균 아파트 가격대가 올라가겠죠. 예전에 그 30년대, 40년대 아파트 가격이 이제 신축 아파트로 바뀐다.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 재개발 지역이 그 빌라로 있었던 것보다 아파트로 바뀌면 그 단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우리가 뭐 강북도 보다 보면 막 빌라들밖에 없는데 아파트 한 동, 두 동 있는 데들도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별로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요. 근데 주변에 신축 아파트로 쫙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여기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올라갈 건데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일단 올라간다라고 저는 그 전부터 얘기 드렸었어요. 처음에 출연했을 때도 이게 왜 올라가느냐 두 가지 요건 얘기했었죠. 일단은 풍부한 유동성 이게 돈이 갈 데가 없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을 가는데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가면서 결국 한 채, 이렇게 한 채 쪽으로 가다 보니 빌라보다는 당연히 아파트가 올라가고 똑같은 아파트끼리에도 지방보다는 우리가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중심 지역이 더 많이 올라가고 진짜 안 무너질 때들 우리가 인구가 예를 들어 감소된다라고 쳐요. 솔직히 인구 감소도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갈 뿐이지 실질적인 인구가 감소되려면 10년, 20년 뒤 얘기거든요. 진짜 인구가 감소된다 하더라도 절대 안 무너질 때들 우리가 뭐 진짜 지방 소면이라는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는 막 공가도 지금부터 있고 한데 그러면 이렇게 인프라 무너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쏠림 현상. 일본의 예시를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변에 인프라들이 무너지니까 중심지, 대도시 권역으로 다 몰리거든요. 아, 내가 대도시로 가야겠다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대도시는 천년만년 괜찮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얘기를 사실 되짚어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된다 해도 솔직하게 순증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오히려 서울 인구들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이주 철거에 대한 이주 수요 때문에 빠져나갔다가 완성되면 돌아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도 재건축은 증가의 한계가 명확하다 보니까 그리고 재개발은 오히려 줄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 아 우리 희소성이 담보되는 지역에 들어가야지 그 주택 총 숫자가 안정되는 거거든요. 당장 경기도만 하더라도 상기 신도시 막 30만 가구 20만 가구 이렇게 막 지어버리면 그 주변 솔직히 경기권역들한테는 타격이 안 갈 수는 없어요. 대체제가 생겨버리니까. 근데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해서 이게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에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도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했었던 주택 숫자가 있어서 순중 이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아 그렇게 봤을 때 더더욱 서울로 가야겠다. 혹은 부산이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빈 땅이 없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담보되는 곳으로 가는 게 훨씬 안전하겠다. 더군다나 서울시장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고 하면 평균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내가 리스크를 어떻게 회피하려고 하냐에 따라서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아예 안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집은 위식주 중 가장 필수 불가결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옷은 명품 옷 안 입어도 되지만 그래도 뭐 옷 자체는 솔직히 저렴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집은 진짜 비싼 데를 안 간다 하더라도 집이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집 마련 하나를 할 건데 서울에 직장이 있다. 그러면 서울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구할 것이냐 결국 길게 본다 했었을 때 내 집 마련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린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나 또 요즘에 그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것도 굉장히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투자나 아니면 실거주 마련하시고 싶어 하신 분들은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 이거는 약간 좀 저는 항상 많이 강조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일전에 출연했을 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 재개발 투자가 정말 좋긴 한데 솔직히 오래 걸리고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개발 투자가 처음이다. 그리고 내가 초보자다. 라고 하면 꼭 넘지 말라고 했었던 기준선이 있었었죠. 조합설립인가. 네. 왜냐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75% 동의율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 전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빌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당선되면서 빌라들 지금 뭐 좀 가능성 있을 것 같은 데들 가격대들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여기에 편승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맹신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람 따라서 갈 수 있지만 진짜 조화설리 인간하고 그러고서 완성되기까지는 진짜 험난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람만 불다가 끝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는 내 전제가 아니고 확실하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합설립 인가일 이후로 가는 얘기를 정말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돈이 안 돼서 소액으로 빌라를 사긴 사야 되는데 그래도 빌라는 솔직히 싫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데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노후도 요건을 꼭 맞춰보셔야 돼요. 제가 뭐 주거정비지수제를 완화하든 폐지하든 해가지고 좀 더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다라는 거지 그 높아진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지정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시장님 지정하려 해도 시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도 요건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3분의 2 이상 노후도를 충족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후도는 철근 콘크리트조는 30년 차 이상, 연화조, 기화조, 벽돌조는 20년 차 이상을 충족해야지 노후도를 충족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주변 여기 빌라 지역 낙후됐고 재개발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업자들이 예정지 혹은 뭐 여기 다 될 거다라고 하면서 막 푸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진짜로 내가 노후도를 꼼꼼하게 체크해 봐서 가야지 되는 건데 이거는 좀 당분간은 바람을 계속 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상 1년, 2년, 3년, 5년 지나고 나서 물린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전 텀에서도 그렇게 물려서 10년 동안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정지 투자는 정말 어려운 투자다. 더구나 이제 또 단타로 빠져나올 수도 없게 만들었거든요. 단기 양도세율이 2021년 6월 1일 이후로는 70%, 60% 바뀌었다 보니까 그전에는 막 확 올랐으면 단기 양도세 40% 내고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바람이 단기적으로는 불지만 진짜 구역 지정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도 요건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 다른 사이트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노후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조금 해보시면 진짜 터무니없게 막 아무것도 아닌데 재개발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기꾼들은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